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제품군들이 있고 그 제품군 안에는 항상 1등, 2등, 3등이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엔진 스쿠터라는 제품군 안에서 판매량, 만족도, 내구성, 정비성, 실용성, 가성비, 심지어 연비까지도 뛰어나서 우주명차라는 별명을 얻은 슈퍼커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로 출시 60주년, 누적 판매 1억 대를 달성한 의미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아무튼 진짜 대단한 모델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4스트로크 공랭식 OHC 단기통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109cc, 최대 출력은 9.1대 7,500입니다. 일반적인 스쿠터에 들어가는 무단 변속 CVT 방식이 아니라 4단 로터리 기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 변속을 해줘야 하는데요. 원심 클러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클러치 조작은 필요 없고 푼 레버만을 이용해서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상 연비는 무려 62.5km로 단순 계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6리터면 갈 수 있습니다. 연료통은 스펙상 4.3리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륜, 후륜 모두 17인치 캐스팅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전륜 정립식 듀얼샥, 후륜 스프링식 듀얼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륜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후륜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죠. 이 중에서 캐스팅 휠과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라는 부분은 한국형 모델에만 적용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의 적용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지만 배달용이 아닌 실사용 목적인 사람들에게 스포크 휠 대신에 캐스팅 휠이 적용되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제품의 외관 크기와 전체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큰 휠이 장착되어 있고 언더본 바이크의 특성상 전체 무게가 제품 중앙 하단부에 모여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행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직진성과 코너링에서 모두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짐을 좀 많이 싣거나 텐덤 주행을 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행을 해도 핸들이 전체적인 무게 중심과 동시에 스무스하고 묵직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순정 리어샥은 조금 딱딱한 편입니다. 덕분에 앞쪽에서 충격을 잘 흡수해줘도 탑승자의 허리에는 충격이 다소 크게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유씨 아저씨의 추천으로 리어샥을 유압샥으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부드럽고 느리게 흡수해줘서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커브를 앞으로 구매할 예정이거나 이미 구매하셨는데 리어샥의 딱딱함 때문에 불만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덤 시트는 튜닝으로 달아줘야 하며 기본으로는 캐리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용도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그럴 텐데요. 일반인이 사용하려면 이 캐리어는 사실상 제거하고 텐덤 시트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때문이라도 말이죠. 텐덤 시트 장착 시 시트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텐덤 발판도 크고 굉장히 단단해서 텐덤할 때 포지션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트고가 워낙 낮아서 뒷사람의 경우 다리를 좀 벌리고 앉아야 하는데 이게 남성분들에게는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여성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심 클러치를 사용한 매뉴얼 바이크의 특성상 두 명이서 탑승했을 때 울컥임을 완전히 잡아주는 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텐덤 주행 시의 만족도는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시트고가 정말 낮은 편이라서 스펙상으로는 740mm입니다. 170이 채 안되는 제가 탔을 때도 양발을 바닥에 다 대고도 다리가 남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포지션이죠. 키가 작은 분들에게 정말 편한 스쿠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핸들도 낮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장시간 라이딩 시에는 허리와 어깨가 좀 아플 수 있겠습니다. 이 슈퍼커브 자체가 원래 누구나 타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한 스쿠터를 표방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조금 포지션이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편도 20km까지는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편도 30km를 넘어가면 어깨와 허리가 좀 아픈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디스크 브레이크, 뒤쪽 드럼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슈퍼커브는 숙달만 된다면 생각보다 꽤 훌륭한 제동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로 밟는 드럼 브레이크의 특성상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이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아주 급박한 상황에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훌륭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시인성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속도와 기름 잔량은 어떤 상황이든 너무나 잘 보이는데 방향 지시등과 기어 표시등은 날이 밝은 상황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기어 표시등은 아주 날이 밝은 날에는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 자체가 한국 버전에만 탑재된 기능이라고 하는데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도 꽤 훌륭하고 중속으로 주행 중에 내가 3단으로 달리고 있는지 4단으로 달리고 있는지 헷갈릴 때 확인하는 용도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아주 밝지만 않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을 겁니다. 헤드라이트와 백라이트 기본 LED로 되어 있고 크기도 적당한 편입니다. 둥글둥글한 디자인과 마감이 훌륭하고 실제로 그 밝기도 꽤 좋은 편입니다. 헤드라이트의 경우에는 뭐 아주 밝다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부족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지시등은 할로겐으로 되어 있는데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형태여서 밝기가 아쉽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 속도는 스펙상 90km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소기어를 15T로 변경한 상태여서 생각 없이 당겨봤을 때 속도가 100km 좀 넘는 속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쥐어 짜면 110km 이상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무서워서 실제로 당겨보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속도는 50에서 70km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속도에서 운행할 때가 가장 진동도 적고 감속할 때와 가속할 때 느낌도 가장 좋았습니다. 연비는 실제로 사용할 때 약 55에서 58km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똑같이 2리터씩 주유를 했는데 그 2리터를 가지고 평균 110km 정도를 운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의 소음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헬멧의 풍절음 때문에 제 자신한테 그렇게 잘 들리진 않는데 크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리 자체가 아주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동도 꽤 있는 편이라서 주행 중에 사이드미러가 조금씩 흔들리는 관계로 뒷차를 선명하게 보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른 차도 마찬가지인 건지 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슈퍼커브가 일반적인 저가형 스쿠터들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의외로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웬만큼 막 사용해도 50km 이상은 유지되는 압도적인 연비와 필요에 따라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매뉴얼의 파워, 급박한 상황 또는 위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엔진 브레이크의 유무, 낮은 무게중심으로 인한 안정적인 주행성, 세상 어딜 가나 고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은 부품 호환성과 굉장히 저렴한 부속품의 가격과 파츠 가격, 무궁무진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튜닝 파츠와 호환 부품들, 두말하면 잔소리인 내구성에 시동이 꺼지지 않는 매뉴얼을 즐길 수 있다는 즐거움까지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완성도와 디자인 퀄리티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약간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너무 예쁜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배달용 스쿠터일 수도 있으니까요. 단점이라면 일반 스쿠터에 비해서 부족한 수납 공간, 막히는 시내도로나 오르막길에서 지속적으로 기어 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귀찮음, 텐덤 주행 시에는 더욱 울컥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과 광폭 타이어가 아닌 일반 타이어가 사용되어서 노면을 조금 많이 탄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2019) 슈퍼커브 110 사실 리뷰를 할 게 필요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인정받는 제품이고 기본기가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단거리 위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면 구입 후에 후회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쿠터라는 칭호는 절대로 쉽게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애초에 전기 스쿠터와 엔진 스쿠터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구입한 모델인데 가장 기본적인 연비와 성능, 가격과 완성도 면에서 솔직히 너무 훌륭한 제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품질과 성능을 내주는 전동 스쿠터가 300만원 이하로 판매가 되려고 하면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솔직히 소리와 진동, 주유에 대한 불편함만 제외한다면 지금 이 슈퍼커브와 비빌 수 있는 전동 스쿠터가 뭐가 있을지 제 머릿속엔 아직 생각나지가 않네요. 엔진 스쿠터 리뷰가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부족했던 점 또는 더욱 알고 싶었던 정보를 저희한테 짚어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끝!